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 욱하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잘못한 것도 없고 근데 왜 나한테 틱틱거리고 막 짜증내고 막 이러지? 너 일로 와봐. 뭐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그 다음부터 관계가 계속 평행선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부모는 억울해요. 아니 왜 맨날 나만 참아야 돼? 이런 마음이 들긴 하는데 그럴 때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애도 움찔하긴 해요. 저도 이제 아이들이 지금 중3, 중2인데 네. 초등학교 때는 집에서 엄청 시켰거든요. 하루에 1시간, 2시간? 이게 저는 엄청이었어요. 근데 그 1~2시간을 집중을 못해서 계속 꽈배기처럼 막 몸을 베베 꼬고 막 이러면서 인상 쓰고 막 이래요. 그래갖고 정말 극약 처방을 했는 게 뭐냐면 그러면 애들도 뭉클한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말씀하십시오. 아니, 네. 저도 사실은 말씀하실 때 안녕하십니까. 실천할 수 있는 교육 정보만 드리는 가든 패밀리 브루스피즈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가든 캐스트는요. 아들을 잘 키우는 말은 따로 있습니다의 저자이신 이진혁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시청자분들께 소개 한마디 부탁드려도 네.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청 경력 22년차 현직 초등교사고요. 두 아들을 키우고 있는 아빠이기도 합니다. 매일 여러분들에게 블로그로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고 종종 책으로도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어요.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22년 동안 현직에서 네. 정말 많은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을 만나시면서 네.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네. 특별히 안타까운 사례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되게 많았었어요. 제가 학교폭력을 8년 정도 담당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면 상담도 해야 되고 조사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을 만날 예, 예.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마다 좋아지는 학생이 있는 반면에 계속 나빠지는 학생들이 있는 거예요. 저를 찾아오셔갖고 상담을 하시는 과정에서 저희 아이가 그럴 리가 없어요. 걔가 잘못했으니까 우리 아이도 했겠죠. 그렇게 시작하시는 분들을 보면 얘가 나중에 자기 행동을 조금 고치고 잘 생활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런 예상이 맞을 때가 많더라고요. 그게 잘 안 되는 게 직면을 못 하시다 보니까 내 아이가 잘못했다는 걸 딱 직면을 하고 어떻게 요거를 잘 고칠 수 있도록 고민을 해주시고 교육적으로 터치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상대방한테 그 이유를 찾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고수를 하시다 보면 결국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그대로 이렇게 아이가 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드는 때가 많아요. 왜 누구는 네. 상황이 좋아지고 아이도 좋아지고 왜 누구는 안 좋아지는 걸까요? 차이를 보니까 학폭이 똑같은 일이 일어났어도 아이가 이제 변하고 변하지 않고는 부모님들의 태도와 아이들에게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태도 자체가 말에 배어 나오게 되니까 내가 이거를 수용하는 부모님들은 그래 네가 잘못했어. 걔는 어땠을 것 같아 라고 먼저 물어봐 주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아이를 일단 공격하세요. 학교에서는 인정하지 않으셔도. 그러면서 오히려 더 아이를 몰고 가시니까 거기서 아이들도 더 답답하고 짜증나고 그게 이제 악순환이 계속 되는 거죠. 표현이 중요한 것 같고 말이 중요한 그쵸. 것 같은데요. 아들 잘 키우는 부모들이 입에 달고 사는 말 탑 5를 뽑아주셨어요. 아이들한테 주도권을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이 학교에서 보면 어려운 게 뭐만 하면 선생님한테 물어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무슨 색으로 칠해요? 자기가 결정을 해서 하면 되는데 굉장히 의존적인 아이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이렇게 쭉 지켜보면 아이가 집에서 어떻게 생활하냐면 딱딱딱 시키는 대로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문제는 어른이 돼서도 이제 엄마 나 누구랑 결혼해야 되지?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도적으로 자기 삶을 이끌어 나가려면 물론 부모가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해주는 건 있어야 돼요. 뭐 공부하는 거라든지 뭐라든지 꼭 해야 되는 일은 당연히 시켜야겠지만 항상 어떤 의사결정을 하든 뭘 하든 아이한테 물어봐 줄 수 있는 거, 야, 어떻게 할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항상 이런 말을 달고 사시면 좋겠어요. 가장 빈번한 일이 숙제하는 거, 받아쓰기 하는 거, 일기 쓰는 거.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자, 일기 쓰자 그러면 애들이 네, 어머니 지금부터 일기 쓰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애들 하나도 없어요. 왜 꼭 지금 써야 되는데요?
일기 하나 가지고도 한 7시간을 막 이렇게 대치하는 그런 상황이 여러분은 없으시겠죠? 근데 저는 7시간 동안 그런 적이 있어요. 일기를 써야 되는데 제가 왜 써야 돼요? 야, 7시간이면 거의 책을 쓸 시간인데. 그래갖고 제가 난 어떻게 이 아이를 길러야 되지? 이게 되게 그때 진짜 고민이었어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 그러면 어떻게 마무리가 됐나요? 결국 7시간 있다 쓰긴 썼어요. 그다음부터 이제 바꿨죠. 야, 일기 쓰고 밥 먹을래? 밥 먹고 일기 쓸래? 이제 그렇게 야, 네가 먼저 정해봐봐. 그래서 항상 아이들한테 선택권을 살짝 주는 거예요. 야, 어떻게 할래? 뭐 하고 뭐 할까? 대신에 이제 전제 조건이 꼭 일기는 쓰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가면 이제 그 시간이 딱 됐는데 아이가 일기장을 딱 갖고 와요 라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시간이 되면 왜 꼭 지금 써야 되는데요? 막 이러면서 또 해요. 아까 네가 쓴다 했잖아. 우리 얘기했잖아. 온 짜증을 내면서 이제 와서 쓰긴 쓰는데 그래도 약속을 한 것과 안 한 것과 다르죠. 내가 주도권을 준 것과 안 준 것과 다르고. 저도 이제 아이들이 지금 중3, 중2인데 네. 초등학교 때는 집에서 엄청 시켰거든요. 하루에 1시간, 2시간? 이게 저는 엄청이었어요. 근데 그 한두 시간을 집중을 못해서 계속 꽈배기처럼 막 몸을 베베 꾸고 막 이러면서 인상 쓰고 막 이래요. 그래갖고 정말 극약 처방을 했는 게 뭐냐면 야, 한 문제씩 풀어봐. 아빠 한 문제씩 맞춰줄게. 이런 식으로. 그 진짜 하기 힘든 건데 우리가 게임을 하다 보면 한 판 깨고 한 판 깨고 상대방을 죽이고 이럴 때 그때 막 팡팡팡팡 점수 올라가니까 되게 기분이 행복하죠. 좋잖아요. 내가 무엇을 하면 그거에 대한 결과가 바로바로 보이니까 아이들이 그걸 빠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공부하는 것도 내가 한 다음에 결과가 바로바로 나오면 굉장히 집중도가 높아져요. 그러면은 그냥 한 문제를 딱 주고 했을 때와 피드백을 주고 바로바로 했을 때 속도를 보면 약간 빨라요. 빠르고 실랑이가 없어요. 실랑이를 하는 그 에너지를 옆에서 채점해주는 에너지로 쓰면 둘 다 그냥 깔끔한 거죠. 아, 그 에너지가 그 에너지. 네. 실랑이 하느라 힘들 거냐? 채점 옆에서 해주느라 힘들 거냐? 그럼 저는 채점을 해주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해요. 묘한이네요. 네. 어차피 힘들어요. 그래서 애들이 몸을 막 베베 꼬고 이렇게 있을 때는 야, 우리 한 문제씩 풀어볼까? 이렇게 조금 슬쩍 툭 던져주면 그래도 한 문제는 애들이 해요. 왜냐면 부담스럽지가 않아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 욱하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게 어쩔 수가 없는 게 남자애들이 좀 공통적으로 그래요. 그렇죠. 호르몬이. 예. 예.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잘못한 것도 없고 근데 왜 나한테 틱틱거리고 막 짜증내고 막 이러지? 너 일로 와봐. 뭐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그다음부터 관계가 계속 평행선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서로 접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짜증을 냈다고 해서 내가 똑같이 짜증을 내면 힘들죠. 근데 솔직히 부모는 억울해요. 아니 왜 맨날 나만 참아야 돼? 이런 마음이 들긴 하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래도 애들보다 한 30살 많은 거야? 나이가 많으니까 연장자가 참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돌이켜보면 또 우리도 그랬을 수가 있어요. 부모가 조금 참아야 되는 게 있고 근데 그럴 때마다 교육은 또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기분이 나빠요. 학교에서 축구하고 왔는데 헤딩을 했는데 안 맞았어. 그래서 친구들이 막 욕을 했어요. 그러면 집에 오면 짜증 나거든요. 집에 와도 기분이 나쁘니까. 그러면 짜증 나갖고 막 부모한테 막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부모가 그거를 또 가만히 두면 엄마한테는 짜증내도 되는구나. 계속 그것도 눈덩이처럼 불어날 거예요. 그럴 때는 너 지금 다시 말해봐. 네가 뭐 때문에 짜증났는지 그거에 대해서 내가 이래서 속상했어. 그러면 내가 받아줄 수가 있겠어. 근데 너 지금 나한테 왜 짜증내지? 내가 너한테 지금 잘못한 거 없잖아. 기회를 줄게. 다시 말해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애도 움찔하긴 해요. 근데 이게 한두 번 쭉 빈도수가 높아지게 되면 어느 순간에는 죄송해요. 제가 조금 말이 헛나왔나 봐요. 이렇게 되거든요. 저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네. 아들이랑 싸울 때 자주 싸우거든요, 저도. 네. 가이드라인이 있나요? 아빠들 같은 경우에는 윽박 지르는 것만 안 해주셔도 되게 애들이 좋아요. 근데 윽박 지르고 소리 지르고 통제를 해버리게 되면 그걸 배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에서는 되게 조용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아빠 이만하고 그쵸. 거인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이들도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거기서 조용한데 문제는 뭐냐면 엄마한테 풀거나 아니면 학교에 가서 문제를 일으켜요. 근데 집에서는 또 조용하니까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킬 때 부모님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애가 그랬다고요? 이렇게 되실 수가 있는 거죠. 아버지들이 화내는 태도가 되게 중요하고 화를 우리가 낼 수 있어요. 당연히 화가 나죠. 나죠. 전 맨날 화가 나요. 근데 그럴 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내 태도는 어떻게 해야 이게 교육적이 될 건가 이거를 판단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뒤돌아서 좀 웃거든요. 지금 막 올라오려 그럴 때 혼자 베란다 갖고 이렇게 좀 이 꼬리를
이렇게 하면 왠지 모르게 차분해지더라고요. 우리가 웃는 표정을 하면 뇌에서 그걸 웃는 상황이라고 인식을 한대요. 그러니까 뇌가 신호를 잘못 받아갖고 지금 뭐 화나세요? 아니 지금 순간적으로 연습했어요. 지금 뭐 잘못한 거 힘든 일이 많아가지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책 봐요. 아이가 네. 밖에서 친구랑 싸우고 오고 네. 근데 혼을 내야 돼요. 근데 얘를 그냥 혼내면 너무 이 화가. 네, 저도 군대 갔다 오고 아빠잖아요. 남자잖아요. 다 똑같죠 뭐. 근데 그러고 싶은데 너무 화가 나니까 말은 해야 돼갖고 그래서 와. 앉아봐. 집에 누구나 벽돌책 하나쯤은 있잖아요. 원래 책 안 읽거든요, 잘? 네, 안 읽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딱 읽으면서 아까 그거 넌 그거 어떻게 생각해? 이게 사람이 이걸 보면 졸려요. 책을 보고 졸려요. 안 졸리세요? 다들? 일단 책을 읽으면 마음이 좀 차분해지는 것 같아요. 이게 윽박 지르고 이러면은 그 순간에 잘못했다는 같이. 얘기가 당연히 나오죠. 근데 납득은 안 되죠. 초등 저학년, 고학년까지도 가장 큰 키워드예요, 사회성. 얘네들이 해야 될 거 안 해야 될 거를 딱 말해주면 몰라요. 내가 하고 싶은데 왜? 그래서 어떻게 얘기해 줘야 되냐면 왜 이런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될까? 왜? 가장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게 알림장 보시면 돼요. 알림장에서 친구한테 욕하지 않기 이런 것들 항상 알림장에 써주거든요. 부모님 욕하는 거, 친구 먼저 건드리지 않기 뭐 이런 것들은 같이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 알림장 보면서 그럼 왜 이렇게 하면 안 될까? 왜 만약에 친구가 엄마 아주 심한 욕을 했어. 그럼 넌 기분이 어땠을 것 같아? 나쁘죠? 그러면 왜 그게 나쁜 걸까? 내 가족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왜 욕해요? 이런 식으로 키워드 하나에 대해서 왜 그럴까? 왜? 그러면 이거는 하면 될까 안 될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실 수가 있어요. 야. 그러면 그런 것들이 하루에 5분만 모여도 머릿속에서 이거는 하면 안 되는 행동이야 하면서 학교 가서 안 해요 라고 할 수는 없어요. 학교에서 하죠. 하지만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알고 있으면서 내가 잘못했고 실수를 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그거 하지 마 했을 때 납득을 하죠. 수용이 되겠네. 네, 수용이 되죠. 근데 모르는데 왜요? 왜 제가 이거 하면 안 되죠? 이런 표정으로 선생님을 보니까 행동의 수정이 안 되는 거예요. 시간 관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드릴게요. 사실 중고등학생들도 시간 관리 안 되는 애들이 많아요. 애들을 보면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내가 몇 시에 잔 게 거기까지가 공부한 시간이다. 초등학생들한테도 2학년짜리 애들한테도 적용이 되는 게 아니 숙제를 없어요. 뭐 받아쓰기 연습 조금 하고 이런 거잖아요. 막 졸리대요. 몇 시에 잤냐고 막 11시에 잤대요. 아니 11시까지 받아쓰기 연습을 그렇게 했다고? 한 50번 했나? 알고 보니까 10시 반부터 했고 10시 반까지 텔레비전 보다가 받아쓰기 안 했다. 빨리 받아쓰기 펴! 이제 이렇게 그때 한 거죠. 아이들이 시간 관리에 있어서 시각적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내가 되게 열심히 하는 줄 알아요. 이게 중학생도 그렇고 고등학생도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초등학교 때부터 훈련을 시켜줘야 되는 게 뭐냐면 수첩 같은 거 있잖아요. 몇 시부터 몇 시 뭐 이런 거를 써보게 되면 나중에 결국 공부한 시간이 뭐 한 30분? 1시간 막 이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딱 시각적으로 보이니까 나는 30분 공부했구나 이게 되는데 그거를 안 해주면 계속 공부만 했는데 되게 억울해요. 그래서 아들의 문해력을 올려주는 꿀팁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거 꿀팁은 아닌데 너무 사소한 거라서 그냥 책 이야기 나누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독서록을 쓰면 좋아요. 네. 근데 문제는 매일 독서록을 쓰기에는 우리들이 감정 소모가 너무 심하다는 거죠. 자, 독서록 쓰자. 네, 알겠습니다. 하고 쓰지 않잖아요. 어렵죠, 현실적으로. 왜 꼭 지금 써야 되는데요? 하면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한 일주일에 한두 개 정도만 쓰고 나머지는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독서록을 쓰는 것도 좋지만 이거에 대해서 독후 활동을 이야기를 풀어나가시면 좋겠어요. 책은 그냥 한 번 읽고 쓱 하면 잊혀지는 게 있거든요. 근데 한 번 읽었던 거를 다시 한번 기억을 끄집어내서 왜 그랬지? 왜 그랬지? 이러면서 한번 생각해보고 그 상황에 대해서 나라면 어땠을까라는 것까지 생각을 해보면 그것도 하나의 자산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누가 내 머리에 똥 쌌어. 부모님들이 책을 다 읽지 않아도 표지랑 제목만 보시면 돼요. 이 책이 내 머리에 똥 쌌는데 진짜 똥이 있네? 뭐야 이거? 누가 얘 머리에 똥 쌌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죠. 그러면은 두더지 머리에 개가 쌌어요. 아 그래? 근데 처음부터 개가 싼 거 알았어? 아니요 몰랐어요. 근데 어떻게 개가 싼 줄 알았어? 찾아다녔죠. 이러면서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이렇게 말을 해주게 돼요. 표지랑 제목만 보면 거기에서 끌어내올 수 있는 질문들이 많아요.
그게 독후 활동으로서는 가장 부모님한테도 가성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투입되는 시간이 짧고 네. 또 한 가지는 남자애들이 이제 뭐 공감하고 이런 게 부족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네가 주인공이었으면 어땠을 것 같아? 너 자고 있는 걔가 똥 쌌대. 그럼 어땠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또 한 번씩 물어봐주면 이 책의 경험과 나의 대처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런 것도 하나의 간접 경험이 될 수 있으니까. 요즘에 부모님들이 관심을 갖는 영역 중에 하나가 어휘력이고 아, 한자어의 중요성을 또 말씀을 많이 주셨어요. 그렇죠. 요즘 아이들이 한자 자체는 안 해도 돼요. 그런데 한자가 왜 중요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단어 하나하나가 한자어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자를 몰라도 되는 건 맞는데 이 음가 하나가 가지고 있는 그 기본적인 뜻은 알아야 나중에 뭔가를 유추하고 이럴 수 있어요. 응용이 되니까. 제일 안타까운 건 수학. 아, 수학만 봐봐. 용어, 약수, 배수, 최소공배수, 최대공약수, 접점, 접선, 법선 다 한자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한자어가 어떤 뜻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약수? 아, 그럼 나누는 수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그걸 모르면 약수? 산에 약수터에 가는 그 약수인가?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한자 자체는 모르더라도 이 한자 뜻은 가르쳐 주는 게 좋은데 문제는 얘네들이 바쁘잖아요. 네, 뭐 맞아요. 학원 언제 다니는 또 애들도 시간 있고 내서. 시간이 없으니까 그럴 때 가장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뜻을 말해주는 거예요. 대화 속에서. 아니, 대화 속에서. 제가 진짜 놀랐던 게 아시안 게임 3연패를 했어요. 네. 그럼 되게 기뻐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3연패. 와 이렇고 있는데 애들이 아빠 3연패래요. 계속 전. 왜 3번이나 졌어요? 하루에 하나만 그게 입력이 돼도 1년이면 365개예요. 그죠, 그죠. 하루에 2개면 730개고요. 아들 잘 키우고 싶은 부모님들이 가슴속에 새겨야 될 키워드가 있다면 뭘까요? 말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네. 우리가 말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뭐가 돼야 되냐면 아들을 보고 웃어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저도 아이들을 보면서 안 웃어줄 때가 생각해보면 많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부모들은 걱정이 되게 돼요. 뭐 공부도 시켜야 되고 학교의 생활도 잘해야 되고 그러니까 항상 염려하는 마음에 이 아이를 대할 때 표정이 굳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아요. 거기다가 눈빛까지 레이저를 쏘게 되면 얘네는 부모를 볼 때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싫어해 이런 마음을 되게 많이 가질 거예요. 특히 이제 지금 보시는 분들이 초등 저학년 네. 정도 부모님이시니까 이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안정적인 마음이거든요. 안정적인 네. 마음이요.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좋아한다, 네. 나를 사랑하고 있다 이거를 무의식 중에 느껴야 되는데 자꾸 이 굳은 표정에서 그걸 아이들한테 보여주게 되면 아이들도 말은 못하지만 자기가 의식하진 못하지만 쌓이는 안 좋은 감정들이 계속 침전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렇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볼 때 그냥 연기로라도 웃어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애들도 뭉클한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말씀하십시오. 네. 아니, 저도 사실은 말씀하실 때 생각보다 정원이한테 웃어주질 않아요. 네. 저도. 네. 남들은 그렇게 웃겨주려고 그쵸. 하는데 내가 내 아이 웃겨준 네. 적이 있나? 말로 전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떤 표정이나 태도로 전해주는 것도 아이들은 굉장히 잘 느껴요. 그렇게 억지로라도 웃어주게 되면 평소에도 그냥 웃어주게 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일부러라도 아이한테 좀 웃는 표정 보여주시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게 한 후에 아이들에게 어떤 말이나 내 마음을 담아서 전해주면 그게 뭐가 됐든 아이들은 다 우리 엄마니까. 아이들한테 제일 중요한 건 그냥 웃어주는 그런 얼굴이 아닌가? 정말 아이들은 크게 힘을 받을 거예요. 예, 부모한테 지지받는 아이들은 어딜 나가서도 지지 않아요. 어떤 거든지. 여러분, 부모한테 지지받는 아이들은 어디 나가서도 지지 않습니다. 저도 그 말에 공감 100개 네.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제가 항상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오늘은 아이에게 한 번 더 웃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 오늘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이진혁 선생님의 아들을 잘 키우는 말은 따로 있습니다에도 정말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